이 두 가지 1번과 2번이 확실하게 조사된다 그러면 우리는 상가 투자를 하면서 거의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 이제 물건 얘기 하나 해볼까요? 자, 오늘은 요 물건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을 2021 타경 562번이고요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9분 건물 1층에 있는 거고요 대지권 6평, 건물 면적은 17.75평입니다 감정 가격은 4억 6,200만 원이고요 입찰 보증금은 10%인 4,620만 원을 있으면 입찰이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음식점으로 쓰고 있고요. 한우 정육식당이라는 임차인이 있고요. 2016년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셨고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세는 160만 원입니다. 근데 임차인 같은 경우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은 전부 다 매수인이 인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60만 원에 지금 신고가 되어 있긴 하지만 현황서상 임대료는 170만 원입니다. 본건의 경우 중국 국적의 임차인 김땡용이 한우 정육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도 부문 쪽에 유리 칸막이로 돌출 구조물을 만들어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청에서 1년에 한 번씩 점유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함. 오케이. 위반 건축물이 있는 건축물이네요. 그죠? 그리고 중국 국적? 중국 국적이신 분께서 사업을 하신다? 자, 2층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소재지는 똑같고 근린상가고 똑같이 17.75평. 가격은 반값이네요. 2억 3,200만 원이고요. 사무소로 쓰고 있고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음. 아, 여기는 사무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뭘로 쓰고 있죠? 주거용으로 쓰고 있네요. 주거용으로. 오케이. 그럼 이제 1층, 2층이 되는 거고 지금 보니까 1층이 임차인이 중국인이다. 위치가 바로 남구로역이 중국인 분들이 좀 사시는 곳이기도 하죠. 남구로역은. 자, 그러면 여기를 정리를 하면은 17평이고 월세 170만 원이고 2층은 소유자 직접 점유. 이렇게 되는데 볼게요. 그러면 임대료가 지금 보니까 평당 10만 원인 거죠. 왜냐면 17평 곱하기 10만 원은 170만 원이잖아요. 그런 것 같이 평당 10만 원 정도.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임대료가 적당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상가 투자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해당의 위치에서 내가 얼마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다음은 이 상가, 이 점포를 내가 얼마 정도의 매각을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1번과 2번이 확실하게 조사된다 그러면 우리는 상가 투자를 하면서 거의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임대료가 얼마니? 네이버 들어가서 월세 클릭하고 남구로 우리 위치가 지금 여기 한우 정육식당 여기 있고요. 자, 여기 찍어보니까 1층이 17평에 100만 원. 17평에 100만 원? 잠시만요. 보니까 1층이 17평에 100만 원? 그러면 평당 얼마야? 평당 6만 원? 6만 원. 그리고 위에 여기는 역세권에 너무 가깝네요. 여기는 9평에 125만 원. 125만 원. 나누기 9는 평당 13만 8천 원. 9평에 125만 원. 평당 13만 8천 원. 맞죠? 그리고 여기는 1층이 7평에 65만 원. 7평에 65만 원. 그러면 6, 9, 54, 9만 원. 이렇게 되네요. 오, 지금 임대료가 되게 애매하네요. 이렇게 애매할 때는 일단은 갔다 와봐야겠죠. 왜 이게 6만 원인지, 왜 이게 13만 원인지, 왜 9만 원인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현장에서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 직원분께서 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자, 영물건이고요. 여기 2층이고 여기 1층입니다. 자, 102호는 유효 건축물이라서 가게 앞에 야장을 하고 있다. 대출에 대해서 안 될 수 있으니 체크를 하셔야 된다. 전용 면적은 17.75평. 그리고 경매 물건의 2층이면은 사무소다. 다른 물건들은 2층은 대부분 다세대되어 있고 실제로는 건물 소유자 가족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것도 보인다. 즉 2층은 사무소인데 소유자가 직접 그냥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가입니다. 상가고 엘리베이터는 없고
1층 임차인이 낙찰자는 3천만 원 인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과 만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계약서는 3,170이지만 현재는 얼마 내고 있다? 150만 원 내고 있다. 오케이. 요 정도는 조사하셔야 돼요. 요 정도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포차거리 전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 위반 건축물이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게 위반 건축물 부분이에요. 위반 건축물. 이 부분이 위반 건축물 부분이다. 내분열이 되어 있다. 8년 전에 확장하셨고요. 임차인은 계속 영업을 하고 싶어함. 12년 동안 이 자리에서 계속 한 자리에서 영업하셨던 거야. 임차인을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계속 영업을 하고 싶다고 함. 오케이. 102호 위반 건축물 부분. 위반 건축물 부분이 완전히 진짜 상가로 쓰고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다. 자, 202호 벨 누름. 입장간 벨 눌러 보죠. 여러분들 혹시 그 벨을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궁금하신가요? 자, 갑니다. 이 떨림 알죠? 떨림. 벨 누름 할 때 벨 떨림. 빨리 못 올라가. 천천히 가야 돼. 한번 보고. 이게 주춤하는 거 알죠? 올라가다가 내가 눌러야 되나? 딱 봐도 주변에 쓰고 있는데 눌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알죠 이거? 눌렀어. 근데 대단한 게 계세요? 예스 아무도 없어. 오케이. 아무도 없으면 됐어요. 그죠? 야, 이거는 진짜로 열심히 한 거다. 진짜.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남구역의 상권은 중국 가게들이 많이 있는 게 눈에 보이는 점이에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상권을 봤을 때 북쪽 상권과 남쪽 상권이라 할게요. 제가. 북쪽 상권 같은 경우에는 빌라고 오르막이 많고요. 남쪽 상권은 평지가 많습니다. 평지가 많고 이 노란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도 보여요. 스타벅스도 보이고 상권 자체가 여기 요 기점을 두고 여기 위냐 아래냐 했을 때 아래가 더 좋습니다. 북쪽보다는 남쪽이 상권이 더 좋습니다. 한국인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 북쪽 상권은 아무래도 조선족이라든지 중국인 분들이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남구로역 남쪽과 북쪽의 창권의 차이가 뭘까 했을 때 남쪽 상권은 이 길이 넓어요. 이렇게 인도 부분이 넓어서 간판이 잘 보이고 건물이 멀리서 탁 트인 느낌이다. 한국 사람이 많고 상가 이용객도 한국인이다. 그런데 북쪽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좁아. 배우가 빌라촌이고 오르막이 많고 중국 사람이 많고 상가 주 이용객도 중국인이다. 자, 그래서 또 현장 볼게요. 현장. 이렇게 보면은 이 거리가 어디냐면요. 밑에서 가는 거예요. 지금 밑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느낌. 내려가 보면 느낌을 잘 보세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런 거고 이렇게 우리 물건지 옆에는 여기는 지금 중국인 분이 하시는 헤어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가 바로 물건지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위반 건축물이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 다 많아요. 이 라인은 전부 다 위반 건축물이에요. 이렇게. 전부 다 위반 건축물이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경매 물건이 나와 있는 상권이 더 좋다. 그리고 북쪽은 더 좋지 않다. 라고 이해하시는 거고요. 자, 임대 사례가 이렇게, 임대가 나온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 전용 평당 7만 원을 맞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북쪽 상권에다가 상가가 67년식이다. 그러면 너무 노후화됐네. 자, 옆에 있는 포차가 평당 8만 5천 원이고 경매 물건지 바로 옆에 있는 헤어가 10만 3천 원이다 하시는 거예요. 2층은 커피오프 5만 7천 원 들어왔어요. 2층에. 1층 상가 권리금 없는데 여기 뒤에 있는 게 평당 7만 9천 원. 그래 13만 7천 원. 자, 그러고 보면은 경매 물건의 평당 10만 원은 나쁘지 않은 가격 같다. 왜냐면 북쪽의 상권이 아니고 남쪽 상권 중에서도 굉장히 사업이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170만 원은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임대 계획 1층 해서 한우는 계속 영업한다고 함. 대항력 있고 계약서대로 170만 원 받는다 라고 알고 있고요. 12년 차 장사 너무 잘하고 있다. 8년 전에 확장도 했다 하는 거고
2014년도에는 이렇고 2022년도에는 이렇다. 영업은 잘 되는 것 같다. 라고 해서 블로그 리뷰도 잘 올라옵니다. 자, 2층은 건축물 대장상 사무실에 되어 있고 여기는 인력사무소랑 커피오프집이 많이 있대요. 커피오프. 잠깐, 커피오프는 뭐야? 커피오프를 찾는 사람 많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쳐봤어요. 커피호프 치니까 진짜 많아. 커피오프가. 근데 네이버에 나오는 것만 이 정도고 여기도 커피오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커피오프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요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요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봤는데 딱 생각나는 게 여기서 봤어. 내가 여기서 여기 이 영화에서 봤던 듯이 여기가 커피오프였구나. 커피오프의 내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느낌 알겠죠? 여러분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 바로 커피오프.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2층을 구하는 임차인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 임차인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커피오프. 두 번째가 인력사무소가 그렇게 많대요. 인력사무소. 인력 치니까 또 어떻게 되죠? 이야, 요 라인으로 인력사무소가 그냥 엄청 많죠. 이런 것 같이 여기에 2층 같은 경우에도 상가를 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오케이. 그러면 임차는 많다. 인력사무소와 커피오프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1,090만 원은 가능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력 많죠. 커피오프 있죠. 이렇게 90년대 분위기 남고려역 지하의 지하층 인기 업종 커피오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인터뷰를 한 건데 재개발은 15년 넘게 걸릴 것 같다. 남구려역은 북쪽은 중국인이 많고 남쪽은 한국인이 많고 남쪽에 레민 아파트, 구로지 이웃단지가 있어서 좋다. 포차거리가 유명하다. 저녁에 사람 많다. 2층 상가 찾는 사람들이 꽤 있다. 공실이 없고 손님이 많은 알짜장거리다라고 60대 여성의 한국의 여성분께서 부동산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6번 출구 앞에 LG U+가 수익률 4.16%인데 아직 안 팔렸다.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중국분이 중개사를 하시네요. 남구로역 북쪽은 중국인이 많고 똑같은 말 하세요. 남쪽은 한국인이 많다. 그리고 남쪽이 더 장사가 잘 된다. 나가셨고요. 1층 월세가 170만 원 적당하다. 그 정도 되고 2층은 커피오프집 자리 찾는 사람이 많다. 1,090이면 계약할 수 있다. 상가는 공실이 없고 바로바로 계약이 된다. 어우, 이거 괜찮네요. 90만 원에 나간다 그러면. 대지가 작아서 집을 새로 짓기가 어렵다. 홍한우 사장님은 한국 사람인데 왜 중국인이라고 정부지에 적혀있는지 모르겠다. 장점은 남구로의 강남이다. 그리고 현재 권리금도 있어서 월세 안 밀릴 것 같다. 포차거리라고 인지도도 있고 노출도 좋고 유동인구도 많다. 170만 원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영업하고 싶어한다. 단점은 집가 상승이 적은 곳이다. 그리고 비싸게 매각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우리가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얼마 정도에 매각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비싸게 매각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대학년 임차인이라서 명도는 불가능하고 3천만 원 인수해야 되고 프랜차이즈 없는 상권으로 매각 수익률이 높아야 팔린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이라 대출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2회 유차로 3.5억에 낙찰받으면 인수금액하고 3.8억에 사는 셈이다. 라고 하는 거고 170만 원 거래하면은 이렇게 된다. 2층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구한 임차인이 늘었다. 2층은 커피오프, 인력사무소를 주로 찾는다. 2층에는 장사가 잘 된다. 간판 노출이 잘 되고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다. 4층은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85만 원에 월세 나갔는데 여기는 주택이든 상가든 공실이 없다. 라고 하신 거고요. 장사는 잘 되지만 점포를 비싸게 매각할 수 없다. 그쵸.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되는 것이죠. 지가 상승이 적다. 그쵸. 좋지 않다. 마이너스다. 1억 5천 정도 낙찰받으면 어쩔까? 라고 하는 거고 1,190만 원이고요. 바로 옆에 다세대는 3층이고 전용 면적 16평인데 2억 200에 매도된 적이 있지만 요거는 주택이고 지금은 사무실이다. 그래서 용도 변경이 어려우므로 보수적으로 매각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사는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층은 3천에 170만 원 정도가 적당한 금액이고 2층 같은 경우에는 1,000에 9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감정가가 1층은 4억 6,200, 그럼 여기는 월세가 3천에 170만 원 하는 거고 여기는 2억 3,200, 월세가 1,000에 90만 원 정도 하면은 저의 결론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층에 3천에 170만 원 받고 수익률 5% 매도 가능하다. 그러면 최소 매도가는 4억 3,800이야. 그러면 저는
제가 만약에 입찰한다 그러면 3억 1천? 여기 플러스 뭐 리스크도 생각해야죠. 불법 건축물. 그래서 저는 3억 1천 정도 하면은 할까 싶을 정도라는 생각이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000에 월세 90만 원, 수익률 6% 매도 가능. 그럼 최소 매도가는 1억 9천이잖아요. 예상 입찰가는 1억 5천 5백? 이 정도 되면은 뭐 입찰하려나 싶을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입찰을 하지 않는다가 저의 결론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이거는 저희가 낸 결론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참고만 할 뿐 사람마다 보는 눈은 다르다.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 아시겠죠?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철거 비용도 있죠. 철거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1층 같은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 생각해야 되죠. 대출이 많이 안 나올 수 있다. 물론 대출이 뭐 크게 문제 없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어때요? 깔끔하죠?